얘네들끼리 알아서 그때부터는 해요. 여러분이 손 안 대셔도. 대신에 끄지 마세요. 전화 온다고 전화 받지 마시고 우선 당분간 이게 뭐가 끝나야 되냐면 예전 폰에서는요. 자료를 먼저 보내놔요. 계속 쏴요. 쏘면 이걸 새 핸드폰에서 받아가지고 지 걸로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 핸드폰은 보내놓고 지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끝내버려요. 그럼 여기 보시면 모두 완료했습니다라고 뜨죠? 네. 그러면 저 핸드폰은 그냥 쓰셔도 돼요.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41%에서 100%까지 자기가 다 저장이 끝나면 완료했습니다라고 확인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서 주의할 사항. 우리 유심을 꽂을 때 와이파이를 절대 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맞죠? 네. 유심 켜면 개통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자료가 왔다 갔다 하려면 와이파이를 잡아놓는 게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심 개통하고 자료 옮기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와이파이로 새 핸드폰에 잡아놓고 유심 개통하기 이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네. 유심을 먼저 개통할 때는 절대 와이파이를 먼저 켜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핸드폰이 요새는 인공지능처럼 잠겨서 못 써요. 못 풀어요 이거를. 유심을 새 핸드폰에다 꽂고 와이파이를 켜고 이게 개통을 미리 해버리면 잠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15분 후에 이제 개통하시라는 문자를 이쪽에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후에 띄우시는 게 맞다고요. 이전에 먼저 켜놓고 기다리시면 얘가 잠긴다고. 요새는 그렇게, 왜냐면 이게 훔쳐서 그렇게 개통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다시 한번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쓸 핸드폰이 LG다. 똑같아요. LG도 스마트 스위치가 있어요. 다만 얘는 보내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를 삼성은 다 할 수 있는데 LG는 이전 거에서 그냥 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어요. 보내기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똑같이 어플 다운받고요. 동의하고 허용 누르고 자료 보낼 수만 있다. 그럼 뭘로 보낼래요? 케이블로, 아까 그 케이블 또는 와이파이 무선 뭘로 할래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시작 버튼 누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까처럼 지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까지 쉽죠? 네. 쉬워요. 안 어려워요. 해보시면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스마트 스위치도 없고 LG 스마트 스위치도 없이 그냥 기계끼리 자료를 막 주고받고 싶다. 그러면 일반 어플 중에 샌드 애니웨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마 이거 쓰시는 분들 우리 그룹에서는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관없어요. 어느 회사 폰이든. 이 어플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똑같이 양쪽에 설치하시고 보낼 파일들 선택 후에 다음 누르면 여기에는 입력키라는 게 떠요. 키 입력.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호화된 숫자를 입력키를 띄워줘요. 그러면 새 핸드폰, 그 설치할 핸드폰에서 샌드 애니웨어 들어가면 받기를 누를 수 있어요. 받기를 누르면 키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왜냐면 지금 보낼 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받는 거잖아요. 그 입력 키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료가 계속 저장이 이쪽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쉽죠, 여러분? 쉬워요? 안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워요? 많은 분들이 안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운 분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해보면 돼요. 당황하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그대로 스폰서님께. 그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연락처. 이게 이제 유심만 교체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SK폰 하다가 연락처 남겨보신 분 빨리 손. 오케이, 좋아요. 아픈 병원이 있으시군요. 제가 이런 경우가 저만 아니고 제 파트너 선생님도 당연히 있잖아요. 울면서 거의 울 것처럼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빨리 SK 가셔서 다시 복원하세요. 이렇게 복원이 돼요. 근데 이제 고객은 그게 ACM 플래시 모바일이어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새 네이버라는 인터넷에 다 로그인 되어져 있죠. 아이디 하나 만드시든지 로그인이 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만 하면 돼요. 네이버 하는 사람은 돼요. 그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기억하세요. 고객 거.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이버 주소록. 네이버 주소록을 어디 가서 다운받으면 돼요? 플레이스토어. 거기 가서 네이버 주소록만 이름을 치세요. 그럼 떠요. 그럼 얘를 열기, 이게 다운받으면 돼요.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열기를 뜨고 설치가 떠요.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어플, 네이버 주소록의 기능은 연락처를 네이버 가상 공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곳에서 저장을 했어요. 이곳에 있는 100개의 연락처를 네이버 위에다가 딱 띄워서 저장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딴 데로 옮겼어.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던 100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받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가져오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저장하기, 가져오게 하면 된다고. 쉽죠? 이것도 해보시면 돼요. 다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뭐 어떤 거는 Gmail에 저장된 거, 어떤 거는 핸드폰에 저장된 거 다 있는데요. 그걸 클릭할 수 있어요. 그럼 다 각각 들어가서 다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해보시면 돼요. 다예요. 주소로 옮기는 거. 제가 왜 지금 여러분이 이게 너무 쉬운 줄 아세요? 쉽죠, 솔직히. 안 쉬우세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하나여서 그래요. 뭐냐면 모든 건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에도 우리가 음식 하나를 재료부터 음식을 해서 먹기까지에 대한 맥락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사소하게 우리가 샤워하는 것도 문 열고 들어가서 하는 그 모든 순서들이 있죠. 이런 일상생활의 순서 중에 혹시 할 때마다 다시 배우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없으시죠? 네. 왜냐면 내가 매일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건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까먹어요. 저도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어도 왜냐면 제가 고객 만들 시간보다는 지금 다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저라고 그걸 맨날 기억해서 전문가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다시 그 맥락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인생을 더 오래 사시고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한두 번, 세네 번만 제대로 내가 이걸 천천히만 밟아보면 그 맥락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이든 LG전자든 네이버이든 샌드애니웰 이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자기 걸 써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회사가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매자가 많아지겠죠. 네. 아주 이런 당연한 논리 때문에 아주 쉽게 이걸 순서대로 만들어 놓는 연구원들만 억대 연봉을 주면서 스카웃을 해요. 이거 쉽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보면 이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 어려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안 해봤어요. 자, 보세요. 두려워요. 이거는 감정이죠. 이미 네이버 주소록에 주소 옮길 줄 알고요. 스마트 스위치 쓸 줄 알아요. 저는 이미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미 알아버렸어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이걸 잘하는 저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분과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두렵고, 안 해봐서 어려울 것 같고, 안 해봐서 날아갈 것 같고, 안 해봐서 문제 생길 것 같고, 안 해봐서 신뢰가 깨질 것 같고. 결국에는 그 모든 감정들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안 해봐서. 그럼 해보시면 문제가 끝나네요? 우리가 CEO인데 누가 누구 일을 해주기를 바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면 돼요. 제 강의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심플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사소하고 별거 아니네. 우리 이세영 사장이 이거 들으시려고 아까 대전에서 올라오셨다는 제가 심장이 훅 내려앉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배우려고 오신 거면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토요일에 오세요. 토요일에 제가 준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 아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폰에서 폰을 옮겨주고 이 폰을 네. 그냥 초기화를 해야 돼요. 네. 초기화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초기화. 지금 핸드폰을 켜보세요. 빨리 열어보세요. 단
제가 누르라고 할 때까지만 누르시고요. 절대 손가락 대시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자, 핸드폰 여시고 핸드폰을 열고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를 쭉 화면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보이세요? 네. 그걸 눌러보세요. 톱니바퀴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반이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일반. 자, 일반 보이시죠? 일반에 우리 박윤규 사장이 일반에 있는 목차 좀 불러주세요. 언어 및 입력 방식, 관점 및 시간, 문의하기, 초기화. 오케이. 여기에 지금 잠깐 스톱. 여기에서 손가락 잘못하면 무서운 일 생겨요.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우리 박윤규 사장이 불러주신 일반에 들어가면 언어 입력, 뭐 날짜 확인, 그거 맨 밑에 초기화 있죠? 네. 그거 누르면 초기화 하시겠냐고 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을 클릭하는 순간 리셋이 돼요. 전부 다 없어져요.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요. 화면에 있던 사진도 없어지고 그 안에 있던 파일도 전부 다 없어져요. 잘못 누르시면 안 돼요. 지금 손가락 조심하셔야 돼요. 초기화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죠?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길이니까 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오늘 쉽게 알려드렸어요. 그다음에 네. 카톡 뭐 알려드려요? 톱니바퀴 들어가요. 톱니바퀴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화면 뭐 밝기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죠?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설정이라고도 해요. 설정이라는 어플로 들어가도 이 화면이 똑같이 뜹니다.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질문. 카카오톡 무슨 질문이요? 카카오톡 옮기기. 카카오톡 옮기기. 지금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카카오톡 빨리. 기존의 폰은 삼성 이거는 제가 봐도 LG를 열든 뭐요? 상관없이 그게 아니라 카카오톡 옮기기. 아니야. 그거 이제 아니야, 괜찮아. 삼성사라고 우선 보여주고. 기계를 자, 우선 카카오톡 들어가셨죠?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지금 대화창이 아마 거의 다 떠 있으실 건데 대화창 말고요. 뭘로 들어가시냐면 그 맨 밑에 점점점 돼 있는 데 있어요. 점점점. 맨 바닥이나 맨 위에. 응, 맨 밑에. 그렇지. 그 점점점 들어가시면 돼요. 점점점 들어가면 거기에 막 뭔가 이제 설정하는 창처럼 보이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톱니바퀴가 있으니까. 그렇지. 똑똑하시네. 모든 기능은 회사들이 톱니바퀴에 싹 다 몰아놨어요. 싹 다 몰아놨어요. 톱니바퀴 들어가시면 설정으로 다 들어가요. 왜냐면 톱니바퀴가 이게 수리하는 도구잖아요. 도구. 그죠? 자, 거기에서 뭘로 가시냐면 채팅이라고 있어요. 채팅 보이세요? 네. 카테고리 중에 채팅. 지금 설정 들어갔어요. 채팅. 거기에 들어가면 맨 위에 뭐라고 떠요? 대화 백업이라고 뜨죠? 그거 누르시면 백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른데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 백업해 놓은 거 저장, 백업이라는 거 저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대신에 사진이나 동영상은 못 들어가요. 대신에 여러분이 했던 그룹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존재해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 새 핸드폰에다가 그 대화 백업해 놓은 걸요 그대로 저장, 복원하기를 누르면 채팅방도 다 그대로 살아나고요. 기존에 말로 주고받았던 것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원래 사진과 영상은 카카오톡의 기술로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건 고객한테 아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거는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백업을 할 때 비밀번호 설정을 4자리 이상을 하라고 나와요. 그걸 고객한테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기억하라고 해서 4자리를 거기에서 설정을 해야 돼요. 백업할 때. 그러면 새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깔고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복원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거기에 채팅에서 한번 나가보세요. 채팅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저만 잠깐 보세요. 다시 그 점점점 하면 설정창으로 다시 가서 보면 개인 보안이라고 있어요. 개인 보안. 혹시 들어가 보셔요. 개인 보안. 자, 설정창에 점점점에서 들어가면 설정창이에요.
개인 보안 있죠? 공지사항 실험실 버전 정보 밑에 개인 보안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카카오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카카오 계정의 이메일이 지금 거기에 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분들은 전부 다 백업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메일이 없다는 건 카카오에서 연결할 이메일 계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설정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정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나중에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죠, 김윤 사장님? 카카오 계정 못 바꾸잖아요. 아니요. 바꿀 수 있어요. 비밀번호에 바꿀 수도 있고. 초기화할 수 있나? 네, 다할 수 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좀 복잡하니까 최대한 카카오 계정으로 연결할 이메일에 주소와 비밀번호를 꼭 고객이 기억을 못하면 그냥 새로 만들어버리죠. 만드시는데 왜냐면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카카오 계정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꼭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 거에서 새 폰으로. 그것도 올려주세요. 아무튼 맞아. 근데 그 몸에서 만드는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새로 만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카카오 계정을 먼저 만들어서 그 계정을 로그인을 카카오에다 해놓고 걔를 백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른 핸드폰으로 가죠. 새 핸드폰으로 가면 얘가 카카오에서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 누구 걸 가서 백업, 이 저장을 할지 복원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죠. 그 문 열쇠가 뭐냐면 카카오 계정이에요. 카카오 계정의 이메일이 바로 그 문 역할을 해요. 카카오 계정에 이메일이 네, 죽어버렸어. 그 메일을 안 써. 그거는 회사가 네. 그래서 직원이 내 폰 계정을 했는데 그 계정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 메일 찾아서 써야 돼. 그건 메일 찾아서 써야 돼요. 그 메일이 없어. 그 메일 메일 회사가 없다는. 메일 회사가 없어요. 어느 메일이요? 다음 메일에서 다음에 가서 자체 회사 메일로 우리 직원이 만들어줬나 봐.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 아이디만 계정을 안 있으면은 쓴단 말이야. 계정을 안 쓰셔도 그 아이디만 있으면은요 본인 인증 핸드폰으로 찾을 수도 있고. 다음으로 가서. 네. 근데 이제 법인이니까 그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올 곳은 어디냐면 처음이에요. 어차피 해서 죽어도 안 되는 건 해도 안 되면 고객도 그냥 그만해 그냥 깔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할 수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선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 옮길 때 주소로 연락처 안 날아가고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핸드폰 내용 새 핸드폰으로 다 옮길 수 있는 방법 알면 우리 플래시 모바일에서 끝난 거예요. 오케이? 네. 맞죠? 네. 이제 기술적인 건 좀 더 이제 해보시면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해드릴 얘기가 정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김윤 사장님이 더 많은 사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가 모르는 것들은 채워가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해보면 된다. 두려움과 사실을 확인한 당당함은 뭐의 차이다? 해본 거와 안 해본 거의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네, 끝났고요. 제가 이번 주 리저널 이벤트 이번 사업 설명을 맡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아니요. 진심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사실 어깨가 무겁고 이번에 리저널 이벤트가 우리가 완전히 쇄신이 되잖아요. 정말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사업 설명의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난 19년, 20년 동안 많은 일들을 도전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또다시 다른 일을 내가 고민해야 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일을 또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모든 직업들이. 그래서 A씨에 만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두려움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AI, 인공지능, 도대체 미래를 예측하는 그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자기들도 살아보지 않아서 답을 모르겠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대의 변화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대요. 처음 일어나는 변화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사실 한 7년 전부터 AC 만나기 전부터 전 삼성에 있었으니까 계속 그런 정보들을 들었어요. 강의도 듣고. 그런데 ACN을 만나고 이게 뭔가 답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연결을 못 짓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 많은 시간들을 거듭하고 정말 많이 배우면서 스폰서님께 또 그룹에 많이 배우면서 제가 아주 작지만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이 ACN이라는 확실한 논리와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제 생각이 조금은 더해져서 이해가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초대하신 분들이 앞으로 미래 바뀌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ACN이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스폰서님께 상의 드리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찾아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40분이지만 정말 더 잘 준비해서 우선 우리들부터가 이제 그 마음의 씨앗이 딱 제대로 힘이 생기면 이제 다음 달에는 진짜 우리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리저널 이벤트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